오늘부터 잠언인데요. 잠언. 자, 준비하시고, 자, 다른 사람은 말씀하세요. 또 시작. 안 떠요. 어, 소리. 중지. 아, 화면 공유가 안 됐어. 화면 공유. 내가 얘기를 해야지. 다시 준비, 시작. 밝았어요. 다 읽었어요. 13초. 다 읽었어요. 21초. 다 읽었어요. 16초. 흉노그요? 26초. 밝았어요. 33초. 안 읽은 사람 없죠? 오케이. 계산해 보세요. 자, 계산은 735, 여기 735 나누기, 735 나누기, 시간 곱하기 60. 서준에도 못 들어오고. 자, 얘기해 주세요. 서영이 몇 자? 2100이요. 2100. 옛날 2900이 왜 나왔니? 2100. 네, 그 다음에 주원이 몇 자? 3392자요. 기록했어. 6호 3392. 이어 달인이네. 3392 주원. 몇 자가 오버된 거야, 지금? 400자. 400자. 좋아. 저도 3392요. 오, 기록했네. 너는 3100, 200대 정도? 음, 쉬웠나 보다. 예준이 몇 자? 1336이요. 1336. 예준아, 결석. 이러면 안 돼. 네. 자, 1336. 예전에 1400자가 있네. 그 다음에 혜윤이. 1696이요. 이거 아깝네. 1666. 그 다음에, 하민이 결석. 하민이 지난주에 들었어. 그 다음에 서준이, 이따 늦게 들어왔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혜윤이,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누구의 자문이죠?
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누구의 잠언입니다. 누구의 잠언이에요? 잠시만요. 음, 솔로몬? 솔로몬. 자, 그다음에 예준이 이 글을 쓰는 것은 지혜와 무엇을 얻게 하고 교훈, 어? 교훈, 교훈, 좋아.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훈련과 지혜로운 생활을 얻게 하고 자, 의롭고 올바르고 뭐뭐한 삶을 살며 정직이요. 정직한 삶. 그러니 어리석은 자들에게 사리 분별력을 주고 젊은에게는 체험적인 뭐뭐와 체험적인 뭐뭐가 옳은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체험적인 뭐뭐, 지식이요. 지식, 소영이. 그러니까 옳은 것을 깨닫게 해준 깨닫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뭐뭐를 더할 것이요. 학식. 학식, 학식을 더할 것이며 혜운이 어, 지각 있는 자는 뭐뭐를 얻을 것이다. 뭐뭐, 모략. 모략, 모략을 얻을 것이다. 예준이 이로써 잠언과 비유, 지혜자의 가르침 그리고 오묘한 일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뭐뭐 하는 것이 경외,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주와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뭐뭐 하지 마라. 배척이요. 배척하지 마라. 주원이 그것은 내 머리에 쓸 아름다운 뭐뭐이요. 아름다운 뭐뭐이요. 화관이요. 화관 서영이 내 목에 걸 목걸이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뭐뭐 하더라도 따르지 말라. 유혹. 유호 혜윤이 유혹하더라도 따르지 말라. 저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같이 가서 숨어 있다가 사람을 잡자. 무조건 숨어서 죄 없는 사람을 기다리자. 우리가 저들을 뭐뭐처럼 무좀처럼. 무덤처럼 예준이 산채로 삼켜버리자. 뭐뭐에 떨어지는 자처럼 예준이 지옥, 지옥에 떨어지는 자처럼. 자, 지옥에 떨어지는 자처럼 통째로 삼켜버리자. 주와 온갖 종류의 보물을 취하여 우리 집을 뭐뭐뭐로 채우자. 약탈물. 약탄물로 채우자. 주원이 너도 이 가운데 제비를 뽑아라. 우리 모두가 한 부대씩 나눠 가지자. 내 아들과 저들과 같이 에, 길을 다니지 말고 저들이 있는 곳에 발을 내치지 마라. 왜냐하면 저들은 뭐뭐 하러 달리고 저들은 뭐뭐 하러 달리고 그거 나갔네. 누구지? 주원이. 주원이가 튕겼나 보다. 그러면 서영이. 저들은 뭐뭐 하러 내달리고 범죄. 범죄.
범죄하러 내달고 왜 나가졌어? 저들은 사람 죽이기 재빠르기 때문이다. 오케이. 표현이 튕겨졌네. 자, 다시 화면 공유합니다. 자, 한자. 혜연이 한자 다 외웠어? 네. 다 외운 거 써서 보내세요. 써서. 네. 예준이 한자 다 외웠어? 아니요. 몇 자 외웠어? 아니, 저 한번 그거를 못 보고 까먹었죠. 한자도 안 외웠구만. 주아, 다 외웠어? 네. 써서 보내시고. 주원이 다 외웠어? 네. 써서 보내세요. 서영이 다 외웠어? 네. 써서 보냈어요, 나한테. 자, 봅시다. 신석기 시대. 여러분, 한국사 필수인 거 알죠? 필수. 신석기 아까 주원이 튕겨서 못해서 주원이부터 할게. 자, 신석기 시대는 기원저가 아니 기원전. 기원전 약 몇 천 년 전을 말하는가? 8,000년? 8천 년. 오, 저거네. 자, 다시 혜윤이부터 가자. 돌을 갈아서 다양한 형태의 용도를 가진 석기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어, 혜윤. 대석기? 아닙니다. 어? 예준이. 무슨 석기? 간석기? 좋아. 신석기의 토기는 이름 민문이 토기, 덧문이 토기, 그리고 무슨 토기가 있다? 빗살. 빗살무늬 토기. 주원이. 원시적인 수공업을 생산으로 실을 뽑는 도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가? 실 뽑는 도구 이름. 그, 바락바퀴. 네, 가락바퀴. 소영이. 신석기 시대의 집 이름은 무엇인가? 홈집. 집. 혜윤이. 신석기 시대 유적지 한 곳을 말하시오. 유적지 여러 곳에 있죠. 한 곳만 말해봐. 혜윤아. 네. 음, 암사동 선사유적지. 암사동이죠. 암사동. 아, 서울 강동 암사동 있고 부산 영도 동삼동 황해 복산 지탄리 예, 그죠? 그리고 강원 양양 오산리 제주 환경 고산리 이렇게 있죠. 네. 자, 그다음에 예준이 신석기 사회생활은 혈연으로 바탕으로 하고 혈연으로 바탕으로 하는 뭐뭐 사회이고 조기혼을 통해 부족 형성을 하는 평등 사회였다. 이 혈연을 바탕으로 하는 뭐뭐 사회 무슨 사회죠? 예준아, 이게 C족, 예, 시족 사회. 혈연이니까 시족이. 예. 신석기 혁명은 이 두 가지, 신석기 혁명 두 가지를 말해보죠. 주아, 어, 그 채집 경제로부터 신석기 시대의 음, 생산 경제로 발전한데 그 인류 문화 사회 음. 사상 그 하나 정기를 가져온 사건. 그러니까 그게 뭔데? 그러니까 그게 의미고 두 가지가 있어. 이걸 신석기 혁명이라 그래. 어,
뭐였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그러면 주아. 아니, 주아 했고. 주원이. 주원이. 신사경명 두 가지. 이죠? 어,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서영이. 8번이요? 응, 농경과 목축? 그렇지. 중요합니다. 농경과 목축입니다. 농경과 목축. 꼭 알아두세요. 이걸 신석기 혁명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신석기 예술품 중 하나를 말하시오. 혜윤이, 신석기 예술품 중 하나. 몇 가지가 있는데 중 하나만 얘기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몰라? 네. 예준이, 신석기 예술품 중 하나. 저 이거 모르는데. 주아, 신석기 예술품 중 하나. 그냥 그때 있었던 음, 예술품 중 하나 말하는 거예요? 음, 보통 세 가지 얘기합니다. 세 가지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얘기합니다. 오, 모르는군요. 네. 주원이, 신석기 예술품 중 하나. 주원이도 몰라? 어, 응. 그건 아니다. 모르겠어요. 서영이, 한 바퀴 돌았나? 서영이, 신석기 예술품. 흙으로 빚은 얼굴선? 그쵸. 흙으로 빚은 구운 얼굴. 그리고 조개 껍데기, 가면. 그리고 칠해거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잘했어. 학년이 9학년이라서 낫네요. 자, 그 다음에 혜윤이 신석기 시대의 신앙이 있어. 신앙. 여러 신앙인데 그중에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신석기 신앙. 페, 에미니즘? 애니미즘 맞죠?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뭐 조상숭배. 오케이. 애니미즘은 자연숭배, 토테미즘 동물숭배죠. 샤머니즘 뭐 바탕 속에 있는 기복신. 자, 일반 상식. 예준이 24절기에서 여섯 번째 절기로 청명과 입하 사이에 있으며 음력 3월 중 순경으로 양력 4월 20일 무렵에 해당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콕, 응? 콕, 곡우, 곡우, 예, 곡식이 내리는 비다. 곡우죠. 네, 곡우 맞습니다. 좋아. 4.19 혁명은 시민 중심 세력에 대해 일으킨 뭐뭐뭐뭐 운동에서 여기에 뭐뭐뭐뭐 들어갈 말은 민주주의. 민주주의. 의원이 특정 음식의 섭취 또는 피로 등의 원인으로 인해 뇌에서 공복감을 담당하는 중추가 자극이 되어 발생하는 허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짜 배고픔이요. 예, 가짜로. 서영이 도시농업의 날 4월 11일을 정한 이유는 4월은 도시민들이 농사 채무역을 충만해지는 달이고 11월은 무엇을 상징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여기 무엇입니까? 11월. 흙, 어? 흙? 네. 네. 흙입니다. 고려시대 혜연이 고려시대 몽골군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기 위해 만들어진 8만 대장경은 약 65%는 이것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음, 몇 번이요? 4번. 4번이요? 4번. 흑. 아, 5번. 미안. 5번. 5번이에요? 3번 나무? 3번 나무입니다.
예준이, 1957년 BBC 한 프로그램에서 뭐뭐뭐가 열리는 나무가 있다고 만우절 유수를 제작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스파게티요. 스파게티. 좋아. 자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꿈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면서 꾸는 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각몽이요. 자각몽. 주원이. 자, 고대기는 고대 일본어죠. 우리나라 정식 명칭은 무엇입니까? 고대기. 모르겠어요. 서영이. 고대기 우리나라 명칭. 머리인드? 음, 머리 인두만데 앞에 전기머리 인두기. 전기머리 인두기. 네, 뭐 혜윤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는 소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일선 소방 조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용소방대, 소방대? 의용소방대, 이용소방대. 예준이. 비활성 기체로 우주에서 수소 다음으로 많이 분포하는 원소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헬륨이요. 헬륨. 그것은 이제 또. 자, 이제 우리가 이 다음 주부터 요 부분을 이제 를 오늘 기대려 독서 퀴즈, 음절 해라. 독서 퀴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건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뭐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다 읽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요거 한자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독서 퀴즈 하니까 한 문제 내면 50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도 연결됩니다. 자, 이제 동교태 자유와 정의에 관한 유쾌한 페이소스. 페이소스는 이제 슬픔, 연민인데 동교태 중심 메시지는 자유와 정의입니다. 예, 이런 거 중요합니다. 자유와 정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제가 문제를 낼 거예요. 동교태 중심 메시지 자유와 정의다. 풍차와 물레방아를 향해 무모하게 돌진한 동교태는 세상의 모든 속박과 굴레를 오로지 순수한 신념 하나로 정면 돌파해 나가는 자유로운 인간의 모습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세상에 구속받지 않는 거죠. 세상, 예. 자, 여러분들은, 음, 여러분 자유로워요, 지금? 서영아, 자유로웠니? 아, 네. 학교,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하는 거 그냥 자유로워? 그거 속박이라 그래도 생각해? 학원 끝나가지고 학교 끝나면 쉴 수 있어야죠. 아, 이제 학원 안 다녀? 다니긴 하는데 목요일, 금요일만 가는 걸로 해가지고. 책 봐, 이거 책. 책이다. 예. 혜윤이는 자유롭니? 네. 어떤 면에서? 일단은 음, 학원을 안 다니니까 음. 그냥 학교 다니잖아. 학교 다닌다 해도 끝나면 노니까. 노니까. 네. 오케이. 주아는 자유롭니? 아니요. 좋아. 나 이런 대답을 원해. 음, 왜 자유롭지 않니? 저요? 저 학교 끝나면 또 음, 1시간 뒤에 학원인데 학원이 음, 영어는 8시부터, 5시부터 8시까지고 수학은 6시부터 9시까지인데 오늘 같은 날에는 9시 하고 음, 그 문제 미리 풀고 또 이것도 하기 때문에 음, 약간 여유가 없어요. 그치. 그죠? 자유롭지 않지.
속박이죠, 속박. 어, 선생님의 아이들은 자유롭게 키우는 스타일. 큰아들은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좀 탁월한 그 수능 이런 것들을 잘 맞추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대학을 안 갑니다. 자기 그림 그리고 있어요. 딸내미는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이라 지금 대학 다니고. 어, 근데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고 안 다닌다고 해서 뭐 속박이냐 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공간에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고 내가 추구한 거 그러니까 행복이죠. 그러니까 자유가 정의 행복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돈키호테 보면 돈키호테 우리가 보면 어때? 되게 웃기지. 되게 우스운 놈이고 뭐 풍차 갖고 싸우고 그죠? 뭐 당나귀랑 싸우고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보기에는 엉뚱한데 돈키호테는 그게 자유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어떤 속박 굴레에 살면서 이것이 그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어? 이렇게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근데 진짜 그게 정상적일까? 진짜 그게 진짜 어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뭐 그래도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이 한국이 아니야.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라면, 영국이라면, 덴마크라면 어떤 경쟁이 없는 교육 선진국 그죠? 훨씬 더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이 돈키호테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와 정의. 정의는 뭐냐면 자유는 인제 알겠죠, 자유는. 자유는 뭐 자기 마음껏 한다는 게 자유가 아니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걸 누리는 거죠. 정의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죠? 음. 하여튼 여기서 더 깊은 얘기하면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봅시다. 그러한 행위의 목적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죠? 얽매인 자를 풀어 주고 이런 게 있죠.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 방랑기사의 임무다. 자유와 정의라는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을 간통하고 있다. 주제 자체는 무겁지만 이를 다루는 방식이 가볍다. 세르반테스는 재치와 해악, 익살로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다룬다. 그죠? 이 자유와 정의가 되게 무거운 담론인데 이거를 아주 웃기게 다룬 거죠. 이것이 돈키호테의 대중성을 확보한 비결이다. 수십 가지 모험당과 사랑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자유와 정의에 관한 유쾌한 페이소스. 자유와 정의에 관한 유쾌한 페이소스. 유쾌한 페이소스 역설적이죠. 유쾌한 슬픔이야. 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른 고전도 비슷한 경우가 있지만 세르반테스 돈키호테는 특히 축약에 의한 주제 왜곡이 심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돈키호테는 로시단테를 타고 풍차량이 질주하는 미치광이 기사의 모습을 전부라도 간이 아니다. 한글 번역 기준으로 15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장편 소설이지만 우리에게 각인된 돈키호테는 딱 이 장면 하나이다. 이 축약 때문에 자유와 정의라는 소설 중심 메시지 사라진 채 남들과 다른 별종 인간형을 의미하는 동기도 남아있다. 수백 년 된 소나무 굵은 뿌리와 줄기 싹둑 잘라버리고 장가지 달랑 전시해 놓은 채 굉장한 소나무를 침몰하는 꼴이다. 그러니까 자유와 정의인데 그 표현은 굉장히 웃기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와 정의의 무거움을 가볍게 하며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는 얘기야. 자, 돈키호테 탄생 배경. 뭐 이거 세르반테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르반테스. 네. 자, 쭉 봅시다. 1권과 2권이 구성되어 있다. 이 이야기의 얼개 대충 비슷하기 때문에 1권만 읽어도 전체적인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지장이 없다. 세르반테스 본인도 1권 후속편에 해당되는 2권의 출간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했다. 거기가 거긴데 새삼 또 2권 출간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2권의 틀 속에 대폭 수정했다는 인상도 강하게 풍긴다. 1권에서 돈키호테는 얻어 터지고 깨지는 장면을 요즘 2권의 돈키호테가 어엿한 기사로 대박고 대중을 하늘받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이건이 위작, 가짜라는 거죠. 문제에 여러 곳에 거론되고 있는 걸로 봐도 일본의 성공을 베끼기 행했을 것이라. 당시 사회적 분위기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진본의 사입이 세기를 받기 위해 이권을 출간했음을 짐작한다. 표절 시비는 동서고를 막론하고 늘 있던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쭉 그런 얘기. 예. 자, 세상을 바로잡는 정의기사. 돈키호테 원래 제목은
기발한 시골 양반 라만차 돈키호테이다. 라만차는 스페인 지명이고 돈키호테는 돈은 선비, 신비, 선비, 양반, 선생, 선생의 뜻은 썰을 뜻하는 거예요. 스페인 귀족이 자신의 앞에 돈을 쓴다. 돈 까발로 뭐 이런 말이죠. 돈. 우리로 좀 선생님 이런 얘기. 김 선생님, 이 선생님 이런 얘기죠. 여성형은 도나예요. 도나. 그래서 돈키호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키호테라는 이름을 가진 스페인 라만차 지방 귀족 양반이에요. 키호테. 자, 키호테는 원래 평범한 농사꾼이었지만 워낙 기사 소설을 많이 읽은 탓에 머리가 돌아버린다. 예. 정신 이상이죠. 그래서 방랑 기사가 되어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힌다. 돈키호테는 가족과 이웃에 말려 부리치고 로시난테라는 말을 타고 산초 판사. 이 판사는 그 이렇게 재판 판사가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을 뜻하는 말 판사. 판사. 판사는 재판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스페인어의 이름이다. 스페인의 이름. 돈키호테를 보호자 하는 하인이다. 돈키호테는 자신이 황제가 되면 산초 판사를 백작으로 임명하겠다고 꼬드겨 자신을 따라 나서게 만든다. 세상에 나서는 목적을 명확하다. 정의구현이다. 이런저런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나자 돈키호테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세상이 그를 원하고 있는데 자신이 늦으면 죄가 된다는 생각에 이를 서둘렀다. 하루빨리 세상에 나가 원한을 풀어주고 굽은 것을 펴주고 불합리한 것을 바로잡아주는 미신을 깨우쳐주고 빚을 갚아주어 했다. 앞에서 말했지만 이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일면에서 세라반테스의 돈키호테, 롤랑의 노래, 아도왕의 대기사 모두가 그런 부류다. 자, 그래서 정의 구현하기 위해서 돈키호테 풍차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 산초 판사요. 저기 거인을 보지 않는가? 내 놈의 목숨을 사정없이 빼앗을 것이다. 정의의 싸움. 그죠? 웃기지만 정의의 싸움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건의를 깨부신 해학적 페이소스. 해학이라는 것은 웃기는 거죠. 웃긴데 슬픈 그런 이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세르반테스는 서문에 자신의 책에 출간한 목적이 세상에 잘못된 권위를 깨우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엄숙한 모드가 아니라 재미있고 경쾌한 모드로 소설을 엮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우리 코미디 보듯이 세상을 비판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유와 정의를 얘기하지만 진정한 자유와 정의는 자유와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 속에 없다는 얘기. 차라리 돈키호테 자기 스스로 자기 세계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런 얘기. 정의 또한 마찬가지. 돈키호테 약한 사람을 구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닌 것도 있는데 약한 사람을 구해주는 것은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외치지만 실제적인 정의는 드러나지 않는다. 실천하지 않는 건 정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 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키호테는 자유와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그 자유와 정의를 무겁게 가져가지 않고 가볍게 가져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뭐 자유 학교 속박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담보가 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은 실천해요. 예. 자유와 정의를 실천해요. 책상머리는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 뭐 판사, 검사, 의사, 예.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요, 그죠? 의사, 판사. 근데 그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돈키호테가 진짜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실천하고 있으니까. 실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된다. 열심히 공부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공부가 실현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철학적이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이 돈키호테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좀 가벼운 문고판 읽었다면 나중에 진본 그런 그 뭐죠? 원서가 아니라 원래 그 돈키호테를 한번 읽어보는 게 되게 의미 있어요. 자, 다음 주에 독서 퀴즈 하니까 독서 요 내용들도 좀 낼 거니까 네, 퀴즈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나눠봅시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안녕.